노만석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아니 구 기자님 내 판단 네, 듣고 연가. 싶어가지고. 아니 저도 사실은 혹시 오늘 그만 제가 둘까 안 어렵더라고요. 주변에 둘까? 좀 물어봤는데 네. 오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은 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네. 그만둔다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시간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손바닥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관측이 좀 어려운데 노만석 그만두게 되면은요 위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 노만석에게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차관이라는 게, 전화 통화했다라는 음. 것까지 알려져 있잖아요. 항소 포기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뭐 그런 부류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런 이렇게 법과 나왔죠. 규정을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 그러면 법무부의 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만석에게서 딱 끊는 거지. 너 버텨.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이 저는 상당히 좀 의외더라고요. 민주당 네. 지도부의 반응이 노만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뭐 어떤 책임이라든지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입장은 하나도 안 나오고 네. 항명한 사람들, 입장 낸 사람들 그거 가만히 안 두겠다, 징계하겠다가 뭐 검사 징계법까지 만들어가지고 파면까지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 검사들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말 잘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노만석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안 그만둘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어도 야 너 그만두지 마 일단 버텨. 새 그런 검찰총장 올 상황이 때까지 있습니다. 버텨. 네. 라고 할 것 같아. 위로 안 번지게. 글쎄요.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좀 다른 게 음. 그렇다고 해서 노만석을 실드 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네. 없어요. 그래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저도 사실은 제가 검찰 지금 상황이 오히려 네. 친윤 검살 두더지들이 전부 다 목을 쳐들고 스스로 자수하는 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난 그 의견에도 좀 반대인데 네.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치 검찰 윤석열을 따랐던 그 검사들을 공격하고 비판을 했던 이유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김건희 무혐의 주고 윤석열 주변과 관련된 수사 제대로 안 하고 뭐 기소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치 네. 검찰 권력의 눈치를 본. 지금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거 항소 우리가 검사로서 해야 되는데 왜 법무부에서 이거 항소 포기하라고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똑같은 논리로 그때 잘못한 거는 봐주고 봐주라는 얘기 안 지금 했어요. 잘못한 거는 그럼 정의로운 거고 이런 거예요. 우리 그때 얼마나 비판 많이 했어요. 아니 저 그러니까 사람은 검사 자, 이런 같지도 거예요. 않다고. 제가 봤을 때는 네. 민주당이 막 위기에 몰린 게 아니다. 내가 보면 꽃놀이패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민주당이 노만석을 보호해줘야 할 이유가 뭐 있어? 하나도 없죠. 정진우를 네. 보호해줘야 될 전혀 이유가 그렇죠. 뭐 있어? 네.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이름 뭐야?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이진수. 이진수를 보호해줘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야. 말 민주당 잘 입장에서는. 들으니까. 그거 신경 안 쓴다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법조를 좀 아니까 말씀드리는 예. 건데 사실 검사는 검사지 그렇지. 이재명 정부의 검사는 없어요. 저는 원래 그런 근데 사고 노만석은 방식인 말을 거고. 잘 듣잖아. 근데 노만석과 정진우는 저는 제 판단입니다. 네. 둘 다 무능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을 처리하려면 확실하게 하던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은 노만석한테 문제가 되려면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에 직접 전화가 왔거나 그렇지. 아니면 정성호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정성호 장관이 지금 당당하게 밝히는 것처럼 본인의 그런 견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견해를 법무부 간부들 있는 사이에 전달을 했던 거고 그 통화는 이진수 차관과 노만석 대행이 하고 그에 대한 결정과 해석은 노만석 대행이 직접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가 될지 모르겠으나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박정훈 대령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런지 보세요. 대통령실 개입을 하려면 그 회의석상에서 화를 강력하게 내고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러저러하게 지시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흔적이 없는 상황인데 노만석이나 정진우는 우리 검찰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번 사건에서 개별 사건 한번 수그리면 그 이후에 우리한테 훨씬 더 복된 일들, 속된 말로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일부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장래적 관점에서 판단을 한 건데 그 판단이 조직원들한테는 엄청나게 욕먹게 된 거죠. 그 판단이라고 결론적으로는, 노만석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구 기자님의 이제 추측과 생각이잖아요. 추측과 생각이죠 그거는. 네. 이진수 법무부 장관이 노만석 검찰총장한테 전화하면서 네.
야 이거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니까 항소 포기해. 과연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워딩이 지금 언론사의 워딩이라는 것도 네. 항소 포기를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언론마다 약간 보도가 다른데 저는 언론을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원래 사실은 그 지휘를 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진수는 오랜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을 때부터 그걸 물어본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지휘를 해야 되니까 서면을 보낼 수 있다. 그런 선택지 중에 제시를 했겠죠. 그걸 듣고 노만석은 스스로가 판단한 겁니다. 서면으로 받기 전에. 처음에 나온 보도는 어쨌든 노컷에서 네. 보도한 거잖아요. 처음 단독 보도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에 전화해가지고 항소 포기해라 이렇게 연락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보도가 되니까 네. 노만석 검찰총장은 아니 나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 없었어요라고 하는 거고 이진수도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 이렇게 빠지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만석이 그러면은 이진수 차관이 그냥 그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자기가 그냥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용산과의 관계도 그렇고 법무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뭐 용 빼는 재주도 없으니까 그냥 정진호 중앙지검장이랑 상의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그냥 항소를 하지 않도록 내가 결정했다. 이렇게 스토리 끌고 가는 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검찰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 게 지금까지 공개된 의견은 노만석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현직 부장검사의 글이 장진영이라는 북부지검 형사 3부 부장검사가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네. 이런 중차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수사팀이나 공판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모두가 비겁하다는 측면에서 공통된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어떻게 노만석에 대해 얘기를 했냐. 정부와 여당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 개인적으로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그 전제는 뭐냐면은 현재 여당이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만석 잘못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노만석의 오판도 분명히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와중에는 만약에 저는 제가 체험했던 검찰은 노만석이 만약에 정성호 지시를 받거나 대통령실 지시를 받았잖아요. 안 받힐 조직이 아니에요. 자, 무조건 그렇죠. 당대합니다, 지금 이거는. 상황에서 저는 뭐 어. 그 두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이유도 없고 비판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네.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비겁하시면서 무능하다라고 그렇죠. 결론 네. 내릴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이 사람이 유능한 정권의 이른바 이 뭐 충견이다, 앞잡이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입 싹 닦아야죠. 뭐 그럼요, 위에서 네. 무슨 지시 또는 뭐 전화가 왔느니 합리적 판단을 이야기했느니 차관과 통화했느니 뭐 정권의 그 저기 뭐야 분위기를 살폈느니 그리고 우리도 검찰에 나중에 안위를 생각했느니 이런 이야기 안 해야죠. 입 싹 닦아야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비겁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해야죠. 서면으로서 수사 지휘를 행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항소할 수 있어요. 왜 안 했냐 이 말이야. 그래 놓고는 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내고 그거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에요. 제가 1987 영화에 하정우 검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검사가 그 뭡니까 우리 저기 시체 보존, 시체 보존. 그 시체 보존하는 거 그거 사인해가지고 던져버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검사지. 자기가 항소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해놓고 사표 내놓고는 정권에 뭐가 있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있으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전부 다 비겁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검사들이 무능하고 비겁하고 잘못된 사람들이네.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중잣대 아닌가요? 무슨 그러니까 이중잣대 사실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당시에는 지금은 윤석열이 경로를 해가지고 부당한 지시,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게 밝혀졌지만 네. 당시에는 설만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비판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윤이나 김건희가 했을 거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누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다 수행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이 벌어졌다. 거기에 항명한 그러한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생각된 그들에게 대해서 항명한 박정훈 대령 정말 정의로운 군인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박정훈 대령이 본인이 피해를 볼 줄 알면서도 분명한 그렇죠. 입장을 네. 지속적으로 견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같은- 지지해 줄 수 있었던 건데 같은 잣대라면 지금은 둘 다 그렇지 않다는 같은 거죠. 잣대라면 항소를 당연히 해야지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리적인 뭐 대법 예규 들어가지고 2분의 1이면은 항소 안 하게 된다. 막 그런 얘기 다 차치하고 이걸 어떻게 항소를 안 해요. 이 그러면은 문제를.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던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그러니까 아니 그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 사람들 비겁하다는 거 인정한다니까. 제가 문제 삼는 거는 항소 안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거는 항소했어야 된다.
그리고 노만석 총장 당신 입장 밝혀라 설명해라 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왜 집권당에서는 구테타 세력 윤석열 검사 니들의 바로 해가지고 지금 뭘 뒤집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멤버가 그들은요 김건희한테 핸드폰 맡기고 수사하러 가고 그 지검장 검사장 누가 승진시켰어요? 뭐 승진시켰더라도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기 그때 맡긴 거 가만히 알아요? 있었던 검찰이라는 거야. 아니 그 비판했다니까. 근데 아니 비판의 지금은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 잘못 항소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네. 자기한테 불이익 받을 거 생각을 하면서 노만석 그만둬라 이거 설명해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야지 쟤네들은 윤석열 편이고 우리 민주당 정권 들어서니까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중잣대가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이중잣대가 아니죠.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라고 어떻게 그때는 그래요? 그때 분명히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는 끽소리도 못하다가 왜 이재명 정부 때는 덤벼드느냐. 잘못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비판했잖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에게 할 말을 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네. 우리 장성철 소장하고 저하고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 장성철 소장은 이 조직도 그대로 온전시켜 가지고 아직도 쓸만한 사람 어떻게 하든지 옥석을 가려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기소 수사 분리해 가지고 검찰을 완전히 힘을 빼 가지고 과거에 어떤 권력도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진급시켰던 적당히 우리 편을 드는 척 고개를 숙이든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치 않은 거야. 과거사부터 지금까지 다 따져서 정의롭지 못하고 왜곡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걸 찾아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책임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를 처벌하자고 항소해서 법리적인 다툼을 하자라고 하는 검사들을 왜 윤석열 검사, 나쁜 검사들, 항명하는 놈들 저거 다 처분하겠어. 이렇게 그때는 왜 얘기하는 안 게 했어요? 맞냐? 그럼? 잘못됐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왜 그때 처벌 안 했어? 했어야죠. 네, 우리 이게 지금이라도 네. 처벌하자는 우리는 거야. 권한이 없잖아. 지금이라도 처벌하자는 네. 거야. 그래서 아니, 네. 우리는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권력을 향해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들을 왜 정권 차원에서 뭐라 하냐고. 아니 그때 잘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때 걸 처벌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공일 이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거 이제 결국은 조사해봐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는 게 항소를 안 하는 일들이 정말로 흔한 일인가 아니면 간혹 있는 일인가 아예 없는 일인가의 문제를 봉착을 했는데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요. 네. 그 이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달에 지난달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 선고를 받았을 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일 때 1심 판결이 선고가 된 것으로 갔고 항소 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0만 원형 쉽게 얘기해가지고 당선 무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네. 항소를 검찰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항소 포기라는 게 이렇게도 있기는 있다라는 말을 정성호 장관이 들고 나온 겁니다. 박수현 네. 의원에서는 네. 집권여당 대변이니까 권력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적절한 예시 사례가 아니고. 이거는 야당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박수영. 국민의힘 네. 의원 사례만 얘기한 아. 거예요. 국민의힘 박수영 근데 의원이. 뭐 예. 이심 가가지고 1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김만배, 정욱 뭐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도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맞아 네.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네. 그 사람들 법적인 처벌 받게 항소하는 게 왜 이것이 아니 근데 이거 항소 못한 게 왜 1심 잘못이라고? 구형한 것도 윤석열 정부 검찰이에요. 네. 윤석열 정부 검찰들이 다 해놓은 행태예요. 네. 그래서 뭐 적게 나왔든지 뭐 많이 나왔든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충돌법이나 뇌물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무죄가 나와버렸잖아요. 검찰로서는 이걸 2심에 항소해가지고 다퉈야지. 그냥 이거 무죄 나왔으니까 그래 법원의 판단 저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게 검찰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지. 뭐 그 죄가 거기까지 뭐 법리 전문가가 아니까 따질 건 없지만 그러면은 심우정이 즉시 항고 포기했을 때는 왜 검찰들은 가만히 있었냐 이야기를 그렇죠. 드리고 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예요.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서 말 잘 들으면 괜찮은 검찰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이어서 야당 탄압하면 나쁜 검찰총장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비민주적으로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집단은 개혁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도 똑같이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개혁해야 알겠습니다. 된다는 네. 거에 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저도 찬성을 하고 저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시절에도 저런 검찰 다 그냥 맞아요. 다 공중분해 시켜야 맞아요. 된다고 맞아요. 얘기했던 사람인데 음.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건이잖아요. 결국엔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그러면은 보다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네. 오해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되지 않았으면은 법무부 장관이 왜 입장 표명하고 차관이 왜 전화하며 검찰총장이 저렇게 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왜 고민을 하겠냐고요. 네. 박수영 의원이나 장동혁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검찰총장이 뭐 용산이나 뭐 대통령실하고 뭐 고민을 했겠어요? 장동혁하고 그 관계를 고민했겠냐고. 그거는 뭐 검찰이 판단한 건데 이거는 권력의 핵심과 관계된 네. 일이기 때문에 또 지난 10월 1일 날 대통령께서 기계적인 항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거의 첫 번째 중요한 사례가 이것이 됐으니 야당 패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나 곤란하게 하려고. 우리 정성호 장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간만에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웠어. 네, 보니까 뭐 지금. 뜨거울 게 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마지막에 너무 궁금했던 거. 어. 자, 어제 연가를 냈을 때 다들 내일 사퇴하겠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장고가 길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어느 방향으로 선택할 뭐 누구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사실 별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다. 뭐 아까 대단한 말씀하신 사람이야. 거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네. 다 그냥 개혁의 대상일 뿐이고 한편으로 의심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저는 검찰 수뇌부가 왜 알아서 누웠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장동이든 모든 그 기존의 윤석열 정부 때 있던 수사 관련 조작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검찰 수뇌부급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관련돼 있을 거라고 의심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들 식으로 이 정권과 어떤 형태든지 간에 거래를 협상을 해보려고 통해서, 하는 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렇게 보는 생각도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노만석이건 뭐 사실 중앙지검 정진우건 뭐 네. 이렇게 뭐 이진수 뭐 법무부 법무부 차관이든 차관이든 간에 다 믿을 수 없어요. 사실은 개별 행위자들로 이전에 다 검사라는 공동체적 의식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공통 분모를 유념해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관여를 했다거나 뭐 민정수석실이 낱낱이 통제하면서 이래저래 했다거나 정성호 장관이 강력한 어조로 이거 무조건 항소 포기해라 이랬으면은 이렇게까지 공전하는 기사가 며칠간 이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정말 그 친중 검사 하나가 제대로 증거 잡고 이미 튀어나왔겠죠. 아니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심지어 노만석 때 오늘 조간신문 보더라도 통화한테 조선일보예요. 그게 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뭐 이런 얘기가 좀 약간 정파적인 얘기로 들리지만은 이분이 진짜로 이재명 정부의 신실한 뭐 마음이라도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통화해가지고 본인의 심경을 얘기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믿다가 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검찰 네. 개혁 완전 폭망했잖아요. 그런 상황은 문재인 전혀, 정부의 예. 검찰총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그냥 검찰들 자기들 내의 조직 논리로 존재하는 하나의 권력기관일 뿐이에요.